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된다고 인수위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드디어 그게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기재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5월 9일 5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과도한 세율로 일반과세에다가 20% 내지 30%포인트가 추가가 돼서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붙였는데 이거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개정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양도세 중과를 배제, 그러니까 일반 과세 한다라는 거죠. 1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의 재기산제도. 내용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택 여러 개 있었는데 다 팔고 1주택 남았으면은 언제라도 팔아도 사실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 1월 1일, 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2년 보유 거주를 다시 채워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됐었죠. 이건 이제 전 정부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었던 우리나라 부동산 수십 년 역사 동안에 처음 있었던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것을 다시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그러니까 어떤 실거주 의무라든가 기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뭐 3년, 2년, 1년 계속 줄었는데 1년짜리를 다시 2년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들은 언제부터 하느냐? 당장 시행이 되었습니다. 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입법 예고를 하고 국무회에 거쳐서 공포는 5월 말 정도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무회의 통과 상황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소득세법령 중에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는 국회 통과 여부랑 상관이 없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5월 말에 공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현행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중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늘어나고요. 3주택자는 30%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45%에서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75%포인트가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합치게 되면 무려 82.5%를 가져간다. 10억의 양도 차익이 나게 되면 내 손에 주는 건 2억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를 팔 생각을 못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정하느냐? 자, 지금 이제 22년 5월 10일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년 5월 9일 1년까지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세율은 6에서 45%고 장특공제라는 것은 내가 몇 년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건데 어쨌든 다주택이니까 1주택처럼 뭐 연간 4%, 뭐 거주 4%, 보유 4% 이렇게 10년 동안 80% 이거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년에 2%가 되는 거예요. 최소 3년 보유를 했어야 되고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30%, 10년 보유에 쓰게 되면은 20%, 5년 보유하게 되면 10%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연 2% 적용도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들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됐는데 아싸 이번 기회에 팔아야지 안 됩니다. 최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들 중에서 앞으로 1년 내로 매도를 하게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일반 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보니까 자, 양도 차익이 5억이고 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하게 되면 2억 7천인데 신규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1억 3천으로 무려 1억 4천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차익이 더 크게 되면 더더욱 커지겠죠? 줄여주는 효과가 3억이 넘습니다. 자, 3주택 이상은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6억 8천 정도 내야 될 거를 2억 5천밖에 내지 않으니까 4억 2천5백만 원이나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자, 3주택 이상이 10억 원, 보유기간 15년의 경우입니다. 자, 어쨌든 억대 이상의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자라는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물량 출회가 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좀 도움을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이러한 정책을 편 것도 그러한 명분,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자, 문제점이 뭐였냐면 과도하게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주택 매매의 장애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매물 감소, 아까 보셨죠? 10억 남아도 10억 올라도 내 손에 2억집니다.
때려 죽여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감소하게 되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한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최고 세율이 82.5%, 보셨다시피 75%에다가 10%포인트, 10%에 적용되는 지방소득세가 있으니까 75에 10%면 얼마죠? 7.5%. 이걸 합산하니까 82.5가 되는 겁니다. 자, 주택거래량이 18만 8천호였는데 21년도에 12만 7천으로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바로 이 문제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과도하게 시장 매물 출회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어주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대 효과가 뭐냐? 세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매물 출회 활성화 가능하고, 자, 6월 1일 전 매도 시 보유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3주 채 남지 않았거든요. 3주 내로 잔금 치료는 조건, 물론 뭐 있겠습니다만, 매수자들도, 지금 5월 말까지 치르기가 빡빡할 테니까, 아마 이런 것들보다는 그거 말고라도 어쨌든 세부담이 완화되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게 되고, 이거를 기다리는 매수자분들이 매물 거래가 되면서 좀 더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최고 세율은 49.5, 역시나 45% 최고 세율에다가 4.5%를 더하니까 49.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경감이 되죠. 아까는 82.5였잖아요. 82.5가 49.5로 경감되는 거니까 33%포인트가 줄어드는 거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거기에다가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 적용이 되게 되면은 실제 줄어드는 효과는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셨다시피 6억 8천 내야 될 게 2억 5천. 이런 거는 거의 뭐 한 3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팔아야 될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팔겠죠. 그래서 근본에는 그전에는 과거 10년 이상 보유주택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19년 12월서부터 6개월 정도, 요때는 팔면은 우리가 그 중과세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10년 이상 보유했던 사람들이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줬어요. 내가 9년 보유했다. 이 혜택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게만 하는 건데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실거주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물 출회 효과가 그다지 크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이 37만 호에서 73만 9천으로 거의 사실상 2배, 100% 정도의 증가 효과를 냈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으로 효과를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 보유주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나 산술적으로는 그 말이 맞겠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향후 1년 동안에 물건이 많이 나와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도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파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하나를 팔아요. 네, 어제 잔금 치렀어. 그리고 하나의 주택 나왔죠? 이거 오늘 당장 팔아도 사실은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3년 보유 2년 거주 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21년도 이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또 2년 보유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이런 법도 역시나 전 정부에서 유일하게 처음 만든 제도인데, 자, 그래서 현재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 요건은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소대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자, 거주 요건 17년도 8월 3일 이전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요. 다만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이때부터 다시 스타트입니다. 리셋돼서 그때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개정. 이것이 현행이고요. 이제 잊어버리시고. 개정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그냥 잠깐 있었던 거 잊어버리시고 내가 최종적으로 1주택 남았을 때 이 1주택 남은 1주택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주택을 둘 다 5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A주택 먼저 팔고 A주택 팔고 나서 일주일 뒤에 B주택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게 되면은 3주택이 있었는데 C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A주택을 양도했고요. 그 다음에 B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럼 최종 C주택 하나 남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2년을 또 길게 충족을 했어야 됩니다. B주택을 팔고도.
그래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B주택 양도하고 C주택 다음날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C주택은 보유 거주기간 2년 충족이라는 기본 요건만 채워놓게 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기산하는 거 이런 거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느냐? 세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매물 출회가 유도될 것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펼치게 되고 2년 보유 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자, 현행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일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자, 좀 어렵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주택이 있는데 내가 어쨌든 종전주택 갖고 있다. 신규로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이 하나를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고요. 1년 내 양도한 이후에 새롭게 구입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야, 실거주 아니면 사지 마. 예, 투자자들 절대 사지 말라는 표시였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완화를 해줍니다. 자, 아시겠죠? 이거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자, 보세요. 18년도 9월 13일 이후 대책, 그러니까 그 전에, 18년도 9.13 대책 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기존 주택, 신규주택 구입하고 기존 주택 3년 내로만 팔면 됐어요. 지금도 비조정은 3년입니다. 조정 대상에선 그렇게 썼고, 그러나 9.13 대책 나오게 되면서 조정일 경우, 신규 조정에서 구입했을 경우에 기존의 기존 주택을 2년 내로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강화되는데 19년도 12, 16 대책제는요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한 것들은 신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신규주택 구입하고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 내의 종전주택을 1년 내로 팔았어야 됩니다. 굉장히 빡빡하죠. 그러면 1년 내로 안 팔리게 되면 비과세 못 받으니까 다시 매물이 걷어들이는 이런 현상도 생겨나게 됐었고요. 그래 다 필요 없고 다 잊어버리시고 결국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그냥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이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3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정일 경우에요.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 하나라도 비조정이면 3년입니다. 조정일 경우에만 2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이해는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 종전주택 양도기간 요건을 지속 강화하여 선의 피해자 발생, 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입 요건을 추가하여 국민 불편 발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주택을 내놨지만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내에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엔 다시 매물이 숨어버리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어떤 케이스가 있음에도 그냥 일률적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대 효과가 생기느냐? 현실 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 기한을 부여하고 2년이라는 기간 연장한 거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다주택자 1년간 장기보유 특별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 일반 과세가 되는 건 맞으나 이거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의 주택인 경우입니다. 작년에 샀는데 많이 올랐어. 아싸, 이번 기회에 다주택자인데 내가 하나 팔아야지. 안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했던 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2년이 안 된 거 팔면 어떻게 됩니까? 종전대로 그냥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들에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기간은 언제까지다? 내년 5월 9일까지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쉽죠?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재기산 하지 않는다. 그냥 언제부터 한다. 이거 단서가 그냥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최종 1주택 남으면은 그 최종 1주택을 언제 구입했니? 그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거기 살았니? 그냥 다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종전주택 매도하고 나서 나 하나 남았을 때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지금 12, 16 대책 이후에 조정일 경우에는 1년이었는데 이게 사라집니다. 다시 2년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조정일 경우에는 2년, 그 다음에 조정, 비조정, 조정 이런 경우에는 3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다음 뭐 세대원 전원 2주급 나발이고 이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시행이 이미 시작됐고요. 요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잘 활용하실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